연초에 늘 하는 결심이죠. 책을 읽자. 이 시간에 무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3년에 첫 번째로 읽어볼 책, 저의 추천작입니다. 닉 혼비의 피버 피치. 진짜 이게 장난으로라도 같이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저 세계 안에 빠져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맞춰드려야 돼요. 이런 거는. 저는 닉 혼비야말로 어네스트 해밍웨이나 또는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대작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와, 청취자 이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 테디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저렇게 같고요. 열정적이신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믿고서 사서 이 책을 읽으시다가 이게 또 프로그램을 끊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닉 혼비가 어떤 작가인지 제가 소개를 하면 사심 가득하게 소개가 될 테니까 이시안 씨께서 좀 해주시죠. 네. 1957년 4월 17일에 영국 런던 남부 서리주에서 태어났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가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중에 축구에 관한 이야기 피버피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상 수상을 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실력파 작가이기도 해요. 피버피치도 그렇고요. 하이피델리티로 작가협회상을 타기도 했고 또 이 작품으로 이엔 포스터상을 타기도 했고요. How to be good이라는 작품, 한국에선 진짜 좋은 게 뭐지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됐는데 WH 스미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이분 작품이 영화화된 게 많아서요. 네. 하이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존 쿠삭 주연으로 우리나라에선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라는 전설적인 작품이죠. 네, 그 제목으로 영화가 됐고요. 또 어바웃 더 보이 같은 경우에는 휴 그랜트가 주연을 맡아서 네. 그 유명한 대사 백수가 너무 바쁘다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던 남자 이야기. 네, 그렇게 영화가 많이 돼가지고 또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 니콤비는 소설가뿐만 아니라 원래는 또 음악 칼럼니스트, 평론 같은 것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음악가랑 같이 공동 콜라보레이션 작품으로 론리 어베뉴라는 음반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축구광인 니콤비가 평생 소원이 아스날의 경기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얻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은 이루셨다고 하죠. 그렇군요. 축구장 앞에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이룬 닉 혼비. 닉 혼비 참 남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남자와 축구와 음악에 관해서는 닉 혼비에게 물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아까 음악 칼럼니스트 생활도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하이피델리티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라는 영화를 보면 그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만나볼 수 있는 장면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닉 혼비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제 아스날의 인상적인 경기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엮어내는데 이 피버피치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우리 박사 씨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말 그대로 축구 경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서전인데 축구와 네. 얽혀있는 자서전이죠. 각 장마다 제목 아래에는 그 당시에 보았던 인상적인 경기와 날짜를 적어놨어요. 되게 독특한 형식의 자서전인데 이 니콤비만이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축구에 대한 애정이 역사가 깊고 오래된 데다가 저자가 축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 아스널의 홈구장인 런던 남부에 하이벌의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늘 입석 시즌 입장권을 사다가 좌석 시즌 입장권을 사면서 아, 나 늙었다라는 거를 실감하는 등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여러 단계들이 저자의 경우는 축구와 아주 긴밀하게 이제 얽혀 있습니다. 영국 축구장에는 입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좌석도 없나요?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좌석으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축구장을 네.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근데 원래 영국도 예전에 입석이 많았는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홀리건들의 그 충돌도 일어나면서 가능한 한 좌석으로 바꾼다 해서 지금은 거의 좌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공연장에서도 입석이 다시 허가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그 뉴키즈 온 더 블록이
내한했을 때 불미로운 사고가 있어서 좌석제로만 다 운영이 되다가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석을 산다는 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힘이 들구나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니콘비가 익살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의 첫 시작은 11살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1968년 9월 14일에 아스널 대 스토크시티의 경기였고요. 네. 이 마지막 시합이 1992년 1월 11일에 아스널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이게 무려 24년, 네. 24년의 열광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계속 보고 있겠죠. 그렇죠. 니콘비.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니콘비라는 작가와 극중의 주인공이 열광하고 있는 이 아스날이라는 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스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니 저는 모르는데요. 제가 이 피버 피치를 읽기 시작했다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SNS에서 그분 아스날 팬이신 그분이시죠? 라고 해서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진짜 읽기 힘드셨겠다. 이제. 어떠셨어요? 이시안 씨는 아스날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스날은 명문 그룹이죠. 명문 원래 그룹이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등장했고 원래 이제 빅4라고 하면 리버풀,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첼시와 함께 아스날까지. 아스날을 이야기하죠. 네. 네. 근데 보니까 일부 리그 통산 13회 우승을 기록할 정도로 명문 구단이기도 해요. 이 책만 보시면 진짜 못하는 팀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안 좋을 때 위주로 많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아스날이 조금 좋지 않았던 시절. 네. 근데 가만히 보면 FA컵 결승 가서 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건데 결승까지 갔잖아요. 결승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그렇죠. 네. 이 아스날은 더군다나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죠. 무패 우승이라고 하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리그전에서 우승한. 진짜요. 저는 이거 계속 보면서 왜 야구에서도 늘 지는 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팀 팬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약간 뭐 비웃는 것처럼 약간 농담으로 막 이렇게. 저는 그런 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이기지 이 책만 못하지만 보면, 이 책만 네. 근데 아스날이라고 언제나 좋은 성적만을 거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좋지 않아요. 사실은 2003-2004 시즌에서는 그 무패 우승 아르센 벵거 감독이 이끌었을 때 아마 그 당시 앙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프랑스의 그 축구 선수가 이 팀을 이끌었고 그 당시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게 이 아스널을 과연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봐야 되냐. 왜냐하면 감독부터 베스트 11이 다 외국 선수였어요. 프랑스 사람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영국 선수가 한 명도 없어서 베스트 11에 이걸 과연 영국 그룹이라고 영국 팀이라고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더욱 놀라운 게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는 건 아닌데도 지금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제수스 정도인데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이런 일은 흔치가 않은데 제가 자꾸 정신이 떠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그럼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선수 박주영 선수가 어느 구단 갔다가 제대로 자리 못 잡고 돌아왔다. 박주영이 누굽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오늘은. 바로 아스날에 갔었죠.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시절에 이제 선수로서 잠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스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설명만 해드리면 티키타카라고 하죠. 패스 게임을 해요. 긴 패스가 없이 아주 경제적인 짧은 패스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주로 펼쳐 보였습니다. 이 책 속에서 그 패스를 요즘에 쓰지 않는다라면서 굉장히 불평불만 터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아니군요. 네. 그게 약간 좀 요즘에 그렇고요. 벵거 감독 와서 아트 축구가 되면서 그렇고 그렇죠. 그전에는 정말 지루하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한 골 딱 넣으면 그냥 수비만 잠그는. 죽어라 하는 그래서 보워드 아스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두 분 서로 보면서 얘기하세요. 절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한 골 먹으면 어떻게 막 이런 장면들이 앞에 많아요. 네, 사실은 그 체질을 이제 바꾼 게 아르센 벵거라서 벵거의 아스날이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니콘비의 축구 광팬의 사생활을 다루고 있는 피버 피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스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다 라고 이시안 씨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박사 씨께서 손흥민 선수는 한국 선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셔서 아니 이 방송을 제 친구들이 듣는다면 박사가 손흥민의 이름을 알아? 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박사 씨의 입을 빌려서 네. 도저히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이 축구 광팬의 여러 가지 어떤 일상과 생활에 대한 모습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아,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해가 되는 게 많았어요. 이 책이 사실 뭐 이 앞에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뭐 축구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일종의 덕질의 이야기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뭐 축구 팬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명확한 특징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라기보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축구장 데려갔던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여자들은 별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아주 즐거운 축구장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나는 축구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여자가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판타지의 주인공이 된 까닭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남자들 가운데 에버턴이나 그 밖의 팀의 오전 경기를 보러 가느라 전날 밤의 즐거움을 망치거나 뱅크 홀리데이의 오붓한 분위기를 깨워놓는 이들은 집에 돌아오면 긴장에 휩싸이고 비난의 눈초를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원했기에 새해 첫날부터 하이버리에 갈 수 있는 행운아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죠. 네. 여기에서 저자가 어쩌다가 아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여자친구하고. 만약 둘이 아이를 낳으면 축구 경기가 있는 토요일 오후에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인가. 이걸로 논쟁을 하게 되죠. 근데 여자친구가 교대로 보러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저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좌절하죠. 네. 다시 말해 매년 홈 경기의 절반을 집에서 라디오로 듣는 동안 자신의 부인은 그의 말에 따르면 내 자리에 앉아서 나이팅을 응원한다. 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정말 너무너무 치사하게 굽니다. 막 우울해하고 막 야단을 치고 하면서 초코바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아이에게 전쟁 배급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는 부모들처럼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해서 결국은 그 여자친구 이겨먹고 맙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도 내가 치사하게 군다는 거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마음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 원작이 2번 영화화됐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실제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팬으로서 원작에 가깝게 콜린 퍼스가 아마 주연을 맡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미국엔 축구가 이렇게 크게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구로 바꿔요.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라고. 한 여자가 그 여성의 시점에서 시작돼요.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너무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거예요. 성실하고. 단번에 사랑에 빠지죠. 근데 점점 봄에 가까워지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론가 혼자 계속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자 그러면 주말에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멀리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다가 어느 날 TV를 켰는데 보스턴 레드삭스의 스프링 캠프장 철망에 자기 남자친구가 매달려 있는 거 봐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광적인 야구 팬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니 근데 정말 여자친구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남자친구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경기장에 갔다가 여자친구가 기절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네. 기절한 여자친구를 자기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데리고 나가는 동안 계속 경기를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친구가 만약 자기랑 둘이 갔는데 기절했다라고 하면 그냥 옆에 눕혀놓고 경기를 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네. 본인 얘기신가요? 그 테디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정도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지 하는 그런 얼굴로. 아니 뭐 말을 잊지 못하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런 아스널이라고 하는 한 축구팀에 열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한다면 네. 우리 이겼을 때 그 환희. 평생 동안 나올 아드레날린이 그 한순간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기 아스날 팬이 된다는 게 아스날이 왜 좋고 뭐를 잘해서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명처럼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도단한 종기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게 되는 게 뭐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팬이 되고 근데 그 팀이 너무 잘했을 때 그 뿜어져 나오는 아드레날린 그거를 네. 경험해 보면 약간 마약 같은 게 아닌가. 네, 여기서 팬이 되고 아스날 팬으로서 응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포르투갈전 그렇죠. 인저리 타임에 1분 만에 그 황희찬 선수의 골이 들어 아마 전 국민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 네. 경험했던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 그만큼 아드레날린이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안 봤는데요. 그때 그 박사 씨 빼고 다 봤거든요. 그러면 이 다 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 전에는 우리 안 돼라고 생각했다가 포르투갈에서 그렇게 이기니까 확 타오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팬이 되는 게 그런 거라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드레날린이 있으니까 당연히 스포츠 팬이 되고 싶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책 보고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저자는 그런 이제 환희의 순간 때문에 팬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순간 때문에 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게 마치 그 수도사들이 자기 등에다 채찍질을 하면서 쓰던 기록 그렇죠.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일말의 비난도 허용하지 않은 채 무조건 숭상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팬의 어떤 경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왜 팬이 됐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살짜리 그러니까 그다지 행복하진 않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신나고 즐거운 13살짜리 소년이 우울증에 빠지자니 우울할 만한 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바로 문제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내내 나를 킬킬 웃게 만드는 때에 어떻게 비참한 감정을 대놓고 표출할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내게 꼭 필요했던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이 마구 몰려오는 곳. 가만히 서서 근심에 사로잡힌 채 풀이 죽어 있을 곳이었다. 나는 울적했고 아스날을 보고 있을 때면 잠시나마 울적한 속마음을 꺼내어 바람을 쐬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고통스러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축구의 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이 사실은 그 이야기는 네. 저도 생각하기엔 이 니콤비라고 하는 작가 특유의 익살 같은 네, 것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구장에 갔을 때 축구 경기보다 그 사람들의 응원 막 거의 훌리건 수준이었거든요. 그 옛날 축구 팬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그 막 스트레스를 푸는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닌데도 나도 그 훌리건의 하나가 된 듯이 너무 기뻤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우울을 좀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로서 그 축구장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극한의 기쁨과 극한의 우울이 공존하는 공간.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감정을 극한까지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축구와 축구장의 팬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신의 어떤 개인사에서 겪었던 그 고통, 사실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고 힘든 상황에 던져지게 되는 그 우울증을 축구의 승패에다가 접목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건 축구가 졌기 때문이고 환호하게 되는 건 축구가 이겼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이 작가에게 있어서 축구장이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교회이자 혹은 영화관 같은 현실로서 분리되는 공간. 그래서 그 축구장에 입장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오직 그 공 하나만을 따라가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게 만드는. 근데 제가 박사 씨가 저렇게 읽으신 게 이해도 되는 게 여기 보면 약간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겼을 때는 너무 환희가 넘치기 때문에 글 같은 걸 쓰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남겨놓을 게 없어요. 펍에 가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뭐 생각 자체도 안 나고. 근데, 펍이 부서집니다. 네. 거의 영국에 가보면. 근데 졌을 때 그때 생각이 많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에도 뭐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때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읽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책을 읽어나가면서 조금 갸우뚱하게 됐던 것이 아스날이 그렇게 약팀이 아닌데 엄청 강팀인데. 남들이 보면 무슨 강등권에 있는 팀처럼 책을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아스날 팬이 되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도 아스날 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행해하는 걸 볼 때마다 자기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이제 우승에서 그 말하자면 준우승에 그치거나 말하자면 이제 강팀과의 어떤 라이벌전에서 이렇게 패배했을 때의 감정 같은 것들인데 사실
아스날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탑 시드에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대단한 강팀입니다. 제가 왜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스날이 정말 엄청난 기록이요. 97시즌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강등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리그에 계속 남아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강등된 적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조금만 있으면 100년이 되거든요. 그게. 이게 사실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 이제 한 3년을 더 버티면 이제 100년이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어떤 행사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3년 후에 런던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스날 구장에서 누군가가 철망에 매달려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저인 줄 아시고 가서 니콤비 씨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마 울고 혼절할 수 있어요. 니콤비만. 아스날 팬들에게 니콤비는 거의 신적인 존재니까.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I'm free.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북구북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니콤비의 피버 피치 읽어보고 있는데 음악이 나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시안 씨와 저는 어떻게든 박사 씨를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박사 씨는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나에겐 하는 불교가 있어 하면서. 그렇지. 너희들이 아무리 거기서 신공을 써봐야 나에게는 부처님이 계셔 하시면서 저희들의 신공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음악이 끝났습니다. 자, 니콤비의 피버피치 축구 광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남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축구라고 하는 이 책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종교 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하시는 박사 씨에게는 그 종교와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이시안 씨에게는 뭐 글쓰기라든지 혹은 저에게는 뭐 음악 듣기 같은 것으로서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니콤비가 자기 가족들 이 어떤 뭐 세례식을 하든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족 간의 행사를 하든 간에 모두 다 이 니콤비의 축구 일정들을 감안해서 날짜를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막 실망을 하는데 아 이것으로 우정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니콤비는 거기에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1년치 일정표가 나오거든요. 그걸 일단 달력에다 다 적어놓고 요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 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이 니콤비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자세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냥 나에게서 이게 장애 같은 거다 일종의. 그래서 내가 만약 휠체어를 타야 하는 처지라면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서 행사를 열 계획은 하지 않을 테니까 축구 시즌 중에 토요일 오후에 행사를 열어야 할 까닭도 없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뻔뻔스러우면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써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축구가 종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종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생일을 왜 일요일 오전에 교회 갈 시간에 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종교라고 놓고 생각해 보면 종교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집안과의 문제, 제사를 지내네 안 지내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이자 영화됐던 것도 있죠. 불의 전차 같은 경우. 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선수가 뛰지 않잖아요. 네네. 안식일에 뛸 수 없다. 그것은 나의 계명이다. 하면서 올림픽 결승전에 나가지 않는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속에도 실화로서 또 있었고요. 아마 제가 그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덕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사실 이해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 그런 건 있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 니콤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든 결국은 축구 얘기로 끌고 갔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원성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서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축구는 무리가 있지. 축구는 사실 모든 얘기를 다 축구로 끌기엔 무리가 있지만 불교는 모든 얘기를 다 불교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의 진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불교로 저런 바꿔놓으면 거죠. 전형적인 그 덕질, 종교라는 타이틀을 살짝 놓고 보면 한 가지에 빠지면 뭐든지 다 거기에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축구로 설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람시 같은 이 좌파 이론가는 축구는 인간이 야외에서 하는 가장 완벽한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고. 그람시는 어디 팬인가요?
그람시가 어디 팬인지 잘 모르겠어요. 축구에 관한 유명한 저서 중에 축구는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축구가 이 도시국가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 어떻게 종교화되는가. 그 축구를 이제 전쟁에 비교하죠. 되게 이제 전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건 사실 이제 나치가 이제 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이제 개최하면서 스포츠 스타들을 하나의 이제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선전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뭐 사용한 단어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축구라는 걸 이제 보면 이제 양쪽 팀원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나오죠. 그리고 깃발이 올라가고 북을 치기 시작해요. 이건 완벽한 과거 고대의 전투의 형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김태훈의 사커웨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축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이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덕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굉장히 대중적인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니콘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학교를 다니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선수 스티커를 붙이는 축구 스타 앨범을 하나 갖게 됐는데 네. 그 앨범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아주 이를테면 아주 친밀한 관계들을 갖게 네. 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BTS를 좋아하는 아미들끼리 서로 통하듯이 네. 서로 할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가진 것도 공유하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덕질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통하는 게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었고 뭐 대학교 갔을 때도 친한 친구들은 다 아스날 팬이었고. 근데 그렇죠. 그거를요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를 들어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그 BTS 팬이랑 또 다른 다르죠. 팬이랑 다르죠. 또 이렇게 싸우는 게 또 엄청 싸우거든요. 저 첼시 정말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 축구가 아니라 어느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거가 더 강한 거죠. 첼시 팬이라고 하면 전 뒤도 안 돌아봐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냥 이를테면 기죽지 않는다라는 면에서는 그게 대중적 장르이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손쉬운 기술에는 단점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욕구불만이 되고 여자들과 사귀지 못하며 변변치 못하고 야만스러운 소리나 짓거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며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러다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떠랴.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전부 다 나보다 덩치가 큰 800명의 사내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걸어 들어갈 때 네. 단지 호주머니에 지미 허스번드의 스티커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죽지 않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흥정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방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아스날 엠블럼이 그려진 타월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토트넘의 마크가 있는 골프공, 이제 기념품이죠. 그리고 프리메라 리가의 공식 공이 있어요. 네.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들 왜 저를 그런? 근데 저는 그 직접 가서 보신 거잖아요. 아니요, 직접 가서 보죠. 그래요? 영국에서는 한번 시도했었는데 표 티켓을 못 kus어요. 저는 직접 가서 보고 되게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챔피언스리그 AS 로마랑 레알 마드리드 빅경기네. 네, 그 경기를 봤었는데 이게 정말 훌리건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AS 로마 홈 경기여서 전 레알 마드리드에 그때 라울이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득점을 하니까 저희 일행이 저희도 모르게 와 이렇게 약간 좋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의 살해 위협 같은 AS 로마 팬들 광팬들이죠. 네. 이태리 팬들 광팬들. 그러면서 막 하는데 뭐 툭툭 건드리고 안정환 선수 그 이태리전 2002년도 월드컵에 골 넣고 이태리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못 갔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여기 이 책에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압사 사건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리버풀 같은 구장은 응원하다가 이 펜스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리버풀 구장 앞에 가면 그 위령 탑이 있고 팬들이 들어갈 때 그 앞에 헌화를 하고 들어가서 경기를 봐요. 그리고 리버풀의 그 유명한 주제곡이 있죠. You'll never walk alone. 당신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 이 어깨동무하고 다 부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날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훌리건이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문화이긴 한데 근데 이제 즐기기에는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위험하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영국 훌리건 다큐멘터리 보는데 그 회장님이에요. 훌리건 조직의 회장님이신데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바깥에서 버스 한 대 넘어가 있고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리창 깨지고 막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 후반전이 남아 있는데 왜 벌써 이러시냐라고 했더니 정말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처럼
지금 박사 씨처럼 이렇게 팔짱을 탁 끼고 결연한 의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 축구팀의 FC라고 붙잖아요. 이게 풋볼 클럽의 약자인데 이 FC가 붙으면 물론 주요 후원사도 있지만 그 지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훌리건 회장의 논리는 내 세금으로 뛰는 선수들이다. 이기고 지는 건 우리가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뭘까? 점점 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가고 있군요. 네. 두 분의 한 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진짜 이게 니콤비와 영국 문화 그리고 올드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재밌는 인생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모르셔도 사실은 읽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사실은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들만 흐린 눈으로 지나가면 재미있는 책입니다. 재미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겠다. 나 아스날 팬이나 축구 팬 아니지만 읽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혀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고 아스날 팬이 아니신 분이라면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덕질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 뭐 저의 한 줄을 조금 덧붙이자면 축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철 없는 어떤 남자와 같이 사시거나 그런 남자와 사랑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라면 도대체 저 종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의문점이 들 때 그 해답의 하나로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니콘비의 피와 피치 북구북구에서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떠오르는 SF 작가죠. 켄 리우의 단편 종이동물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